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여행과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익과 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장염에 관한 이야기 오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하시죠. 자, 범은 파란색이죠, 녹색이죠. 네, 자,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이라고 했거든요. 네, 녹색을. 이게 더 어려워 보여서요. 자, 길죠. 장염의 원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가? 아니면 상한 음식 때문만일까? 자, 우리가 보통 장염 이러면은 네. 이게 잘못 먹어서 식중독 네.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을 많이 짓게 되는데요. 식중독은 이벤트성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설사를 우르르 하거나 한번 토하거나 뭐 그러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과민성 대장 거기에 관한 장염입니다. 늘상 장염에 걸린 사람처럼 지낸다 이거예요.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모양이 별로 안 좋거나 방귀 끼면 냄새가 굉장히 나거나 뭐 먹으면 가스가 계속 차거나 이게 얘기만 해도 계속 숨이 찬데 이런 여러 가지 장염의 문제들은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잘못 먹고 있는 게 한 번 잘못 먹은 게 아니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 먹는 것 때문에 생기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다. 전국에 계신 과민성 대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쉬워 보이는 예쁜 색깔로 해드릴게요. 네. 자, 급성 장염이 만성 장염이 되지 않으려면 네, 뭐 이벤트성으로 생길 수 있는 장염들은 또 쉽게 지나가지만 우리 봐보세요. 우리 없던 길도 자꾸 우리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보면 돌아가야 되면은 절대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딱 가로질러서 풀밭을 다 가로질르면 없던 길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반복되는 장염이 생기면 만성 장염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급성 장염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만성 장염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식생활에 있겠습니다. 특히 나에게 염증을 일으킨 식단인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식단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한 10번도 안 씻고 그냥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면 우리 내부 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발효부패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나에게 들어온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유익균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면 고스란히 그걸 손상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익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식단법들을 찾아서 시행해 줘야 됩니다. 장염일 때 뭐 먹어야 되나 걱정이 되고요. 포카리 먹으라고 그러는데 포카리 스웨트. 괜찮은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를 뭐 일시적으로 한 번 먹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설사 같은 거 많이 했다. 그럼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포카리 스웨트를 먹는다. 이거는 설탕물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전에. 근데 한 번 설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가 도움이 확실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게 너무 쉽다 이거. 네. 뭐 장염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너무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주룩주룩 하게 되고 그리고 막 구토하고 막 부욕감이 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버려야지 하는 이런 자동 반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실이 이 만성적으로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약국 가가지고 금방 지사제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버릴 거는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버릴 때까지는 이 지사제처럼 완전히 장을 탁 틀어 막아버리는 치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장염이나 뭐 속이 안 좋고 소화불량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막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지면서 막 식은땀 나죠. 이거 장이 아닌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자율신경계 증상이에요. 우리 몸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차지고 식은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우리 어떻게 돼요? 손 따죠? 손 따면 또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자율신경계가 이런 피부 자극을 통해서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즉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면 만성 장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빨간 신호등입니다. 자, 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네, 장염을 예방을 한다. 이거는 장의 문제를 예방한다. 이런 네.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장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먹는 거를 하루 먹는 걸 조심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장세포는 3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괜찮다 싶을 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좋은 세포로 계속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위장부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위장에 위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 제일 첫 번째가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예요. 두 번째가 과식입니다. 세 번째가 매운 음식이에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만성 장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록색 변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거? 그러니까 초록색 변이 이제 뭘 먹고 초록색이냐가 중요해요. 상추 먹고 초록색 변 나온다. 이거 진짜 장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킬 때 일단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초록색 변이다. 이런 분들은 되게 장에 나쁜 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똥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회색변 뭐 이런 거는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회색변이다. 아니면 까만색,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 까만색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치질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빨간색 변을 고를 수도 있고, 뭐 초록색, 검은색 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은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가 문질러 주듯이 자기가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이렇게 막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중간 핵심에 자율신경이 장을 안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이 장을 운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성 장염, 그다음에 뭐 급성 장염, 그다음에 뭐 과민성 대장염, 이런 분들은 척추에서 시작되는 그 자율신경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마지막 이 핵심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면 항상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